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오늘은 태교 두 번째 편으로 많은 임신부들이 이야기하는 다양한 태교의 방법에 대해서 의학적인 설명을 드리고 이런 태교가 태어난 후 아기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악 태교, 두뇌 태교, 감성 태교, 태담, 태교 동화, 태교 영어, 태교 마사지, 태교 여행 등등 정말 많죠. 요즘은 임신하려면 정말 큰 맘 먹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부모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음악 태교, 다시 말하면 태교 음악 듣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음악이 태아에게 좋다는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태교 음악을 들으면 태아의 감성 발달이 좋고 두뇌 발달이 좋고 창의력 발달이 좋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음악 태교가 감성 태교와 두뇌 태교에 제일 좋다고 말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태교 음악을 들려주는 것이 정말 이런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 그런 음악을 태교로 듣지 못한 저 같은 사람은 두뇌 발달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뒤떨어졌을까요? 애석하기도.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아직 그 어떤 연구에도 이런 결론은 없고요. 그럴 거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물론 임신한 부모에게 특정한 음악을 들려주거나 자극을 준 후 뱃속의 태아의 반응을 보는 연구들은 좀 있습니다. 자극을 준 후 태아의 움직임이나 심장 박동 등을 보는 연구들인데 문제는 이런 태아의 반응이 아기의 감성 발달이나 두뇌 발달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연구도 되기 힘들고요. 그걸 모르는데 특정 음악이 되게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음악은 들어도 좋습니다. 특정한 음악을 권장하기보다는 임신한 엄마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면 됩니다. 모차르트 음악보다 신나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런 음악을 들으시면 됩니다. 평소에는 즐기지도 않는 클래식 음악을 아기를 위해서 억지로 듣는 것은 도리어 아기에게 득될 것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임신 중에 들었던 음악에 아기들이 나중에 좀 더 집중한다는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뇌 발달이 도움이 된다거나 아기가 좀 더 똑똑해진다거나 집중력이 좋아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태교 음악은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아기를 위한 태교 음악이라는 것보다는 엄마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시면 됩니다. 임신한 엄마가 들어서 즐겁다면 그 음악이 바로 제일 좋은 태교 음악일 것입니다. 그 다음은 태담 이야기입니다. 뱃속의 아기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라고들 합니다. 아빠 목소리를 많이 들려주면 나중에 아빠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아빠가 태아에 관심을 가지고 임신한 엄마와 함께 한다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들려주는 목소리를 태아가 들어서 언어 발달이나 감성 발달에 도움이 될 거라든지 나중에 육아에 도움이 될 거라든지 하는 이야기는 좀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태아는 자궁 안의 양수 속에 있기 때문에 수영장 물속에 잠수해서 바깥의 말소리를 듣는 거나 마찬가지로 목소리 자체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특히 목소리 고음은 거의 들리지 않고 전체적으로 울리는 정도의 소리로 들리기 때문에 목소리를 구분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몸으로도 전달되어서 조금 더 잘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 역시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태담을 해도 됩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은가라는 질문을 하는 부모도 있는데 내용은 어차피 중요하지 않습니다. 태담을 어떻게 해야 하나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아기에게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태아가 부모 말을 듣는다는 것보다는 태아에게 말을 걸면서 부모가 느끼는 행복감이 뱃속의 태아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점, 이게 더 중요할 겁니다. 간혹 태담을 하면 아기가 엄마의 모국어에 더 잘 반응을 해서 모국어 발달에 도움이 될 거란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별로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다. 언어 발달은 출산 후 일상의 대화를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태담으로 언어 발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신다면 태담보다는 이웃 사람들과 만나면서 즐거운 일상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태교로 동화를 읽어주는 부모도 많습니다. 물론 동화책 읽어주는 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엄마가 태아를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책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동화책을 읽어준다고 아기 머리가 좋아진다거나 언어 능력이 좋아진다는 등의 특별한 효과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기를 위해서 없는 시간 억지로 내서 동화책을 읽어줄 필요는 없고요. 비싼 돈 들여서 특별히 좋다는 책을 사서 읽어줄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 사고력 발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장편 소설을 읽어주는 부모도 봤는데 제발 이런 거는 좀 하지 마십시오.
요즘에는 태교 영어를 가르치는 부모도 있습니다. 영어를 태아 때부터 들으면 나중에 영어를 배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뱃속의 태아에게 영어를 들려주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태담에서 말씀드렸지만 아기들이 뱃속에서 듣는 것은 양수 속에서 듣는 것이므로 정확한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영어를 태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태아 시기에는 영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억양이나 강약 등을 조금 익숙하게 느낄 수는 있다는 연구가 있지만 이런 조그만 이득은 출생 후 영어를 배우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모국어를 배울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두 돌까지 모국어로 어른들의 일상의 대화를 하루 최소 6시간 이상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영어란 언어를 태아가 뱃속에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나중에 영어를 배우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간혹 태아 때 태교 영어를 들어두면 나중에 영어 공부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도 있는데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말도 외국에 나가서 한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잊어먹는데 태아 때 영어를 들었다고 나중에 몇 년 뒤에 영어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일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태아 때 들은 말이 언어 발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영어보다는 우리말 일상 대화를 들려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모국어의 실력은 아기들이 언어뿐 아니라 사고력과 논리체계를 발달시켜 나중에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울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건 출생 후에 해도 충분합니다. 태교 마사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엄마 피부 자극을 통해서 태아의 호르몬이 넘어가고 자궁 안의 아기에게 자극을 줘서 아기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태교 마사지가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 하려고 시간 따로 내서 가고 비용을 들여서 배워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마가 편하게 앉아서 배를 만지고 태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아빠가 엄마를 꼭 안아주는 것도 뱃속의 태아에게 마사지 이상의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시기든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배를 만져주면 이거보다 더 좋은 마사지는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교란 거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이 태교가 될 수 있고 이게 돈 들여서 하는 특별한 태교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태교 요가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요가를 하지 않던 엄마가 태아를 위해서 태교 요가를 시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일상의 활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기지개도 한번 켜시고 다리도 한번 쭉쭉 뻗어보시고 일상생활을 하시면 요가를 하는 것만큼 태아에게 자극이 될 것입니다. 요가를 해야만 출산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출산 후 회복이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태교 여행을 하시는 부모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행을 즐기신다면 태교 핑계 대고 엄마 아빠가 즐거운 여행을 하는 것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태아를 위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꼭 태교 여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하는 태교 여행은 엄마나 태아에게 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부담이 가지 않는 한도 내에서 즐겁게 여행하는 것은 물론 아주 좋은 태교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필수는 아니고 선택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수학태교를 하시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저는 수학태교를 한다는 말을 듣고 이거 우스갯소리인 줄 알았는데 태아의 두뇌 발달을 위해서 수학 문제를 푼다는 임산부를 보고 태교에 대한 영상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수학 문제를 스트레스 없이 풀고 수학 문제를 풀 때 행복하고 수학 문제가 풀릴 때마다 희열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신다면 수학태교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오로지 태아의 머리 좋게 하겠다는 일념으로 골머리 알아가면서 수학 문제 푼다는 것은 도리어 아기에게 손해가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교는 부모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학 선생님이 임신 중에 수학 문제를 푼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학 문제를 풀어본 지 몇 년이나 지난 임산부가 태아를 위해서 다시 수학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떤 태교도 아기를 천재로 만들어주지는 못하고요. 그 어떤 태교도 아기의 두뇌나 감성을 더 좋게 해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태교는 임신한 엄마를 위한 것이지 뱃속의 태아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돈 들고 시간 들고 마음고생하는 태교는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엄마에게 좋은 것이 아기에게도 좋은 것이라 생각하시고 임신한 엄마가 일상생활 속에서 바르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 그게 최고의 태교입니다.